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로 내려왔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옆에서 깨구리 소리가 한참 많이 울리더니 제가 이 방송 딱 하려고 그러니까 싹 들어가 버렸네요. 알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제 ICBM 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가다가 우리 군사용으로 돈좌됐다 그러고, 우리 한국 정부는 신구 권력이 찢고 뽑고 싸우고 앉았고,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중에 제가 오늘 그거 하면 도인이 바라보는 대한제국의 꿈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죠.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나라 망하기 전에 깨하고 한번 질러보겠다고, 능력은 안 되는 것이 의지만 있어가지고 꽝 질렀던 게 대한제국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한제국의 꿈을 실현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무주에 내려와가지고 하늘 기운과 산 기운 받아가지고 영빨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국이란 말 뜻은 알죠? 여러 나라를 합친 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유나이티드죠. 연방이란 뜻입니다. 제국 이름 붙은 게 이제 청나라도 제국이었고, 영국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었고,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로마가 제국이었죠.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미국 제국주의다 그래가지고 미제라는 말을 이제 북한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그 말은 좀처럼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사태를 제가 가만히 이제 오늘 무주 와가지고 제 이제 토굴 옆에 있는 그저 거북바에 앉아서 세상을 한번 쭉 관조를 해봤더니, 한국은 지금 현재는 역병의 시대입니다. 그 역병을 우리가 욕을 할 때 제일 큰 욕이 연병할 그러잖아요. 연병할. 그 역병에 걸릴 놈이란 그 욕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역병이 이제 하루를 휩쓸어 가지고 장례식장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7, 80대입니다. 7, 80대가 죽어간다는 소리는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구 자정운동의 일반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세포가 하루에 몇 개쯤 떨어지는지 아세요? 100억 개 가량이 하루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인체의 세포도 그러합니다. 70조 개 중에 100억 개 정도 나가보고 또다시 100억 개 채우고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장부독으로 세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전부 또 오줌으로 다 나와서 그렇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만은, 머리에 있는 비듬,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에 있는 피부 세포들 계속 떨어져 나오고 재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구촌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가리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제가 지금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세계 1등이 된 건 말이죠. 우리도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숱한 인류 중에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도 결국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봅니다. 결국 뇌라는 존재도, 여기 있는 김도사도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가면 가는 거죠. 영혼은 불멸이고, 단지 이제 잠시 지구촌에 있는 각종 물질들을 땡겨가지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낼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역병이 있고요. 우리 주변은 지금 전쟁이 지금 기운이 착착 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쟁과 역병을 통해 가지고 지구촌 정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오늘 한번 ICBM 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죠. 절마들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합니다. 올리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뭐 할 것이냐, 두 개의 전쟁을 움직일 것이냐, 뭐 각종 계산을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미국이 ICBM 레드라인 넘어돼가지고 응징을 하면은 중국은 즉각 대만 치겠죠. 이 좋은 찬스가 어딨냐. 자, 유럽의 대전쟁, 동북아의 전쟁 이렇게 나면은 결국 파괴의 기운입니다.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은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듯이 파괴되면 반드시 창조의 기운이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제국이 곧 바둑으로 치면 포석에 놓여지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는 말이죠. 간도라고 일컬어지는 한반도 북쪽 지방, 한반도만한 크기입니다. 간도가 압록강 북쪽이 서간도고요. 두만강 북쪽이 이제 북간도인데, 북간도는 다이렉트로 몽고하고 연결되고 서간도는 만주 지방을 통해서 내몽고 지방으로 연결됩니다. 저 간도 뺏긴 게 청나라 때 뺏겼거든요. 자, 만주 지방과 저 위쪽에 북방에 요번에 미군이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 그게 위구르족 땅입니다. 위구르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 중국에 저쪽 서쪽 지방은요, 티베트 제국이 있습니다. 저 티베트란 나라가, 티베트하고 아프가니스탄 이 일대가 우리의 치면은 파미르 고원입니다. 해발 4,000 이상 되는 고지에. 원래 우리 거기 살았던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환인시대에서 환웅시대로 바뀔 때 그쪽에서 이제 만주지방으로 와가지고 그 환웅시대 때는 만주지방 와가지고 만들었던 게 요하 문명이거든요. 홍산문화라고도 일컬어지죠. 내몽고 적봉시로부터 중국 안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그 산동성 이쪽이라는 지역이 태산의 오른쪽인데 태산 오른쪽 산동성, 왼쪽이 산서성인데요. 저 백제 땅입니다. 그리고 황하강이라고 이름 붙이진 그 하남성, 황하의 남쪽이 하남인데요. 하남 일대 신라 땅입니다, 이게. 그럼 하남 하북, 산동 산서, 이 일대 지역이 다 우리 땅이거든요. 왜 제가 대한제국을 꿈꾸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했던 그 땅이 지금의 서울 땅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뚝 따지면 배꼽 부근 비슷한 곳이 그 로마가 있던 곳입니다. 한반도 지금 서울도 그 비슷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 애들이 말하는 발해만, 우리로 치면 서해가 말이죠. 로마 시대의 지중해입니다. 그럼 중국의 동쪽, 그리고 한반도 이 가운데 있는 이 바다가 장보고가 옛날에 한참 설치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한 합해진 한반도가 간도와 만주 지방, 산동 일제를 뚝 합해가지고 중국 이 동쪽 지방을 쫙 하게 되면은 요게 대한제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얼추 그래 맞춰질 것 같아요.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간 철수할 때 아프간 대통령이 뭐 돈 싸들고 도망갔다는 지역적인 문제만 다루길래
저는 딱 그랬습니다. 아, 저거 독립시켜 주겠구나. 티베트 독립시켜 주겠구나. 만주와 산동성 일대 한반도로 하여금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주가 어떤 땅인지 잘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지평선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쪽으로 열차가 가는데요. 24시간 달렸는데도 산 하나 안 보입니다. 전부 비옥한 땅입니다. 콩밭이 널려 있고 옥수수가 널려 있고, 그래서 만주 지방에서 나오는 생산물만 가지고도 중국 13억 인구를 먹여 살린다 그러거든요. 특히 저기가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러시아도 말이죠. 만주 땅 저거 뒤집는데 혈안이 됐었고, 일본도 만주라는 나라를 따로 세울 정도로 그것이 혈안이 됐던 곳입니다. 곡창지대임과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만들었던 군수산업들이 그 만주에 다 있습니다. 만자가 가득 찰 만자고요. 주는 평야거든요. 우리나라 경주, 나주 할 때 그 주자는 전부 다 평야가 있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곡창지대를 주자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고대사를 보면은 바이칼 호수 근처에, 몽고의 홉스골 호수 근처에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첫 시조 동명성왕이 첫 수도를 홀성골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것이 몽고에 아직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홉스골로라고 호수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두 번이나 한번 다녀왔었는데, 바이칼 두 번 가고 홉스골 호수 두 번 갔었는데, 가면 갈수록 영적 에너지가 연결된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사이비틱하기 때문에 남의 차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 바이칼, 홉스골, 몽고 일대의 대초원, 그리고 만주 일대의 크나큰 평야지대, 간도지방 일대, 그 중국 태산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측, 황하 아래쪽,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이거 연방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가장 기본 조건이 남북 통일이잖아요. 아까 제가 혼자서 가만히 명상을 통해서 통일되는 그 과정을 심상을 해봤는데, 전쟁 안 나고 통일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조건에 의해서. 점진적, 우리가 가장 바라는 통일이 점진적 통일이거든요. 내부의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나면은 합리적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들을 도와줄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북한 저거 경제 회생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 8대 기업이 도 하나만 맡으면 됩니다.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기업이 책임지고 저 땅 개발하고 개발 비용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남는 건 너가 먹어라 하면은 한국인의 기업가 정신은 금방 남한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노동력이 뛰어나거든요. 왕조만 무너지면은 남북 간 통일 점진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저거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형님 뒤에 앉아 있으면요, 중국 쪼가리 냅니다. 새 쪼가리 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현재 중국은 옛날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가듯이 남송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화족은. 그럼 만주 일대가 한반도의 옛 땅이었다는 걸 미국한테 인식을 계속 시켜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국시대 우리 땅이었다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더 재미있게도 요즘 이제 일제시대 1930년대 일본 애들이 발견해냈던 홍산 문명이 고조선 문명이라는 게 거의 증명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 미국한테 입력시키고 저거 다오, 우리 연방 만들게, 그리고 통일된 남북한 군사력 러시아 견제하게끔 우리가 몽골하고만 그저 동맹 맺으면 될 것 아니나. 그 중국 이 땅 견제하는 것도 한반도의 힘, 남북한 군사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ICBM 쏜 거 보고요, 다 놀랄 사람은 놀라겠지만 저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 우리도 핵무장 시켜다오 하고 미국한테 붙으면 되거든요. 한국 말이죠. 지금 저희 도방의 원자력 연구원에 계셨던 석학이 두 분 계신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분 말씀은 미국이 허락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는 모르더라도 1년 안 넘긴답니다.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는 게, 핵무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북한의 ICBM 쏘면은. 뭐 1년까지 기다리고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지면요, 급한 대로 사와도 됩니다. 핵무기는. 허용만 해주면은.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할 때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사가지고 왔거든요. 우리도 그 전철 따르면 됩니다. 일단 갖다 놔놓고 쟤들 장난치지 못하게 균형을 맞춰놓고 우리 개발해버리면 되거든요. 뭐 일본 재무장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자유경제 민주주의 하는 나라하고는 전쟁 안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붙을 날은 사회주의 체제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남북 통일은 말이죠, 아마 2050년 안 넘어갈 겁니다. 제 느낌에는. 빠르면 2030년, 10년 안쪽에 될 겁니다. 이거 통일 한국이 간도 되찾고 미국의 큰형님 덕을 봐가지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적당히 처신만 잘하면 만주와 산동 땅 찾습니다. 이거 대한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의 꿈. 상상 공상보다도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역병담 전쟁, 전쟁담 새로운 질서 재편성. 한국도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뭔가를 모르게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손자 세대, 아들 세대는 조금 그렇다더라도 손자 세대는 대한제국에서 우리 서해안 이 일대에 대한 해상 전체의 지배권을 가지고 해양과 대륙 두 개를 마음껏 휘짓는 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할 때 그 선자가 말이죠, 한자 따져보십시오. 고기 어자에다가 사는 양의 양자입니다. 고기 어대 양 붙은 게 선자거든요. 대륙과 해양을 함께 호령하던 우리의 옛 이름입니다. 원시반본이라 대한제국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꿈 같은 느낌이 들길래 오늘 ICBM 쏜 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 날, 역병이 최고조로 도달한 날, 새로운 재창조를 위한 파괴의 끄트머리에 다가왔다 하는 느낌으로 도반들과 함께 마음으로 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